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학과 이정호입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잘 보는 학과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 중에 유리체 절제술, 망막 수술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잠시나마 제가 말씀드릴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망막과 유리체 수술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외래에서 제가 듣는 질문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딱 간추려서 왔습니다. 네, 일반적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수술 후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주의사항을 먼저 앞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주의사항은 특별히 다른 수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술 후에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감염이 되지 않게 잘 조심해야 되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눈을 비비거나 물을 넣지 말고, 잘 때는 꼭 그 보호 안대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시된 시간에 안약을 꼬박꼬박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약은 보통 한 달에서 6주, 길게는 또 뭐 수개월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술에서 꼭 사용해야 하는 약물들은 한 달 반에서 2달까지도 사용해야 되니, 뭐 혹시나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외래 다니면서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밤에는 보호 안대를 하셔야 하고요. 집에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낮 동안에 반드시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나 아니면 보호 안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는 원래 눈이 도수가 있어야 되는 안경이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그 도수가 없는 렌즈 안경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 외래 진료에 예약된 날 꼭 다니셔야 됩니다. 그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이 눈의 상태를 보고 며칠에 보자, 며칠에 다시 검사하자라고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이렇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압이나 혹은 염증 혹은 또 수술 후 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별히 당뇨 환자 이후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당뇨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 조절을 보다 더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자세를 한 번씩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특히 엎드린 자세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소화가 쉬운 음식이나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약과 안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첫 며칠 동안은 항생제 그리고 진통제가 들어있는 처방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약은 식후 30분 정도 소화가 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3번을 먹을 수도 있고 2번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잘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보통 망막 수술 전에는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제를 중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시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제를 언제 먹어도 되는지는 주치의와 다시 상의를 하시고 재복용 유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는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제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약은 최소 6주 정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진료일에 남은 양과 아니면 병을 들고 오세요. 병을 들고 와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눈이 많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후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또 엎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눈이 많이 부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찬 얼음이나 아니면 콜드팩 마사지 정도를 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심하게 부어서 뭐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자결감 같은 게 많이 심한 경우에는 그때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할 때는 그 청계랑 꺼즈 같은 걸로 그 얼음팩을 딱 싸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 시행하고, 대신 눈을 세게 누르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고 있는 정도로 하시고, 할 때는 눈을 반드시 감고 그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한 2-3일 정도 하면 대부분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도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다시 상의하셔서 더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약물 복용으로 될지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막 수술을 한 후에는 무거운 짐 들기나 힘든 일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당분간이라 함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눈의 압박감도 덜 느끼고 허리를 구부렸을 때 눈에 자결감이나 이상 반응이 없는 경우 보통 한 2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무거운 짐 드는 거나 아니면 힘든 일은 안 하시고 그냥 일상생활 정도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요. 유리체 수술 후에 언제 운전이 가능한지 또 물어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눈 수술한 눈이 시력이 불편하지 않을 때, 그리고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를 볼 때 불편함이 없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눈부심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동안 눈부심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막 수술 후에는 또 언제 여행을 가도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출혈성 질환으로 당뇨나 아니면 유리체 출혈 같은 것으로 수술한 후에는 비행기 여행은 약 한 달 정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눈 속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 다음에 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기름은 조금 덜한데요. 근데 특히 가스를 충전한 후에 이제 내가 비행기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이제 가스가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비행기 여행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잔여 기포가 잔여 가스가 눈 속에 남아있는 경우에 비행기 여행을 하면 이게 상공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면 원래 들어있던 가스 양보다 이게 가스 양이 증가돼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눈 속에 이제 수술 후에 가스 충전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비행기 여행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받고 티켓팅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는 자동차 여행도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가야지 계속 달아서 4시간씩 이렇게 가시는 거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는 반드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리체 수술이나 망막 수술 후에 가스나 실리콘 기름이 눈 속에다가 충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스나 실리콘 오일이 망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수술 중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3일 동안은 밥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대부분 엎드린 자세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술한 망막이 잘 안정화되어서 잘 유착되고 더 이상 합병증도 안 생기도록 되고요. 근데 이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똑바로 누우시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똑바로 눕는다면 수술했는 부분에 망막이 유착되는 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안압이 상승해서 갑작스러운 녹내장을 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스나 실리콘 기름을 눈 속에 충전한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반드시 첫 3일에서 5일 정도는 꼭 막 엎드리거나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라는 방향대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체 충전 후 자세는 이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엎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엎드리는 게 가장 기본 자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에 좋지 않았던 부위, 상측 망막, 즉 눈 위쪽에 제가 모형을 다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 상측, 그리고 후급부 아래 부분, 그 다음에 또 좌우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이 안 좋은 경우는 대부분 가스나 실리콘 기름을 채워도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로 이 표면 장력이 제일 힘이 세게
받을 수 있는 데가 가장 꼭지점이니까 앉아 계셔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후극부, 그러니까 떨어져 버렸네요. 후극부, 눈 여기 뒤쪽 꼭지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한 경우라면 여기에 표면 장력이 가장 제일 세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보는 자세, 엎드린 자세가 되겠죠. 그 다음 하측 밑부분이 안 좋아서 수술한 경우,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이게 표면 장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밑에 부분이 표면 장력을 받으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오히려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누우면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과 보듯이 이분은 여기 중간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스를 충전하고 뒤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보면 이분은 이쪽 밑에 쪽 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고, 만약에 이게 눈이라면요, 이쪽 밑에 부분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게 하면 이쪽으로 누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오른쪽 눈이니까 오른쪽 눈 하단부가 안 좋아서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자세나 혹은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게 되는, 아까와 똑같은 이렇게 돼서 이쪽 위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있으셔야 되겠죠. 이거 마치기 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갖고 왔는데요. 이제 집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안면 베개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엎드릴 때는 이렇게, 아니면 책상에 대고 이렇게 엎드리셔도 되는데요. 이건 사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 하면 보통 여행용 목베개 있습니다. 여행용 목베개 여기 이 부분이 이마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되고요. 눈은 반드시 감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뭐 휴대폰을 좀 보신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지루하지 않고 엎드리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첫 3일에서 5일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선생님하고 다시 잘 상의를 하셔서, 그 수술하는 것보다 첫 3일에서 5일 동안 가스 충전된 경우에는 엎드리시거나 옆으로 있는 자세가 더 힘들어서 그게 되게 고생이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비만 잘 넘기시면 그 안 좋던 이런 망막박리나 망막열공 그리고 항반원공 이런 것도 잘 낫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자세를 잘 취해 주시는 것이 유리체 망막 수술을 하고 나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리체 수술 후 주의사항과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